안녕하세요. 오늘은 임산부 여러분들의 식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식생활이라고 해서 사실 거창한 건 없는데 어떤 건 먹으면 되나, 어떤 건 먹으면 안 되나, 어떤 식으로 먹는 게 좋아요?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인스타 같은 데에다가 뭐 어디건 SNS에 검색을 임신 6개월, 임신 7개월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 막 이렇게 한 상 떡 벌어진 상들의 사진이 되게 많아요. 엄청 맛집 막 되게 많이 찾아가시고 특히 임신 6개월, 5개월, 6개월 이쯤부터는 먹는 게 좀 편안해지는 시기다 보니까 더 그러실 수 있어요. 가지고 그런 사진들이랑 디저트 카페 가셔가지고 온갖 파이에 케이크 막 이런 거 쫙 놓고 막 마카롱은 정기 구매 막 이렇게 드시는 사진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도 있고 전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시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니고 다 쉬워서 아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일반적으로 임산부들한테 칼슘, 마그네슘이 많이 섭취된 것을 드시면 좋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신경계가 형성이 되니 거기에 좋은 것들을 드시면 좋습니다. 엽산을 챙겨 드세요. 뭐 이런 얘기는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너무 많은 매체에서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스킵하고 뭐 드시면 안 되는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뭐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리고기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보고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회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러는 얘기 들은 적 있으시죠? 다 드셔도 돼요, 사실은. 다 드셔도 됩니다. 오리고기는 진짜 어르신들, 완전 어르신들이 좀 약간 황당한 그런 근거로 먹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오리고기가 임신 중에 안 좋은 그런 건 없어요. 안 좋은 건 없고 오히려 지방이 몸에 좋은 지방이라 괜찮거든요. 그리고 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거를 딱 특징 지어서 말했다기보다 보거 같이 조금 이거 위험한 음식 아니에요 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보거 자체가 임산부에 해가 있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라 보거랑 회 같은 걸 같이 묶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보거나 회가 임산부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보거랑 회 같은 경우에는 먹었을 때 탈이 나면 크게 탈이 날 수 있잖아요. 약을 써야 하거나 병원에 가서 처치를 받아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음식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임신한 상태에서 그런 처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안전상 잠깐 자제하고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거지. 사실 그냥 보거나 질 좋은 회나 이런 걸로 보면 신선하고 질 좋은 회나 이런 거는 임산부분한테 필요한 영양소나 단백질이 잘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기는 해요. 솔직히 저는 보거를 먹는 게 좋아요 이런 건 아닌데 왜 하필이면 그때 보거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보거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 직장인이었는데 예술전당 앞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술전당 앞에 진짜 맛있는 복집이 있었어요. 정찬 이래가지고 이렇게 런치 세트 이렇게 해서 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보거로 할 수 있는 모든 요리가 코스로 막 나오는데 10년 전 물가로 5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그냥 먹었어요. 그 집은 너무 유명한 복집이고 그 집에서 보고로 무슨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진짜 거의 그 집이 막 몇십 년 동안 문 열고 있는 집인데 아무렇지도 괜찮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먹자 이러고 먹었고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회나 스시 같은 경우에도 너무 드시고 싶은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참지 마시고 한여름철에 스시 회나 그런 것만 좀 피하시고 그리고 가게 문을 열었을 때 조금이라도 비린내가 나는 횟집은 가지 않으시면 돼요. 깨끗하고 신선한 횟감에서는 비린내가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고 신선하고 잘 관리되는 그런 회는 사실 먹어도 돼요. 그리고 또 뭐 있지? 또 뭐 있지? 저는 그리고 먹으면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먹으면 안 되는 얘기를 되게 잘 드시고 있는 거를 먹지 말라고 할 거예요, 지금부터. 진짜 먹으면, 그러니까 자제해서 양을 좀 줄여서 먹어야 되는 거는 사실은 밀가루예요. 밀가루. 나는 밀가루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지금 여러분, 여러분 혹시 빵, 칼국수, 국수, 파스타 이런 거 드시지 않나요? 그쵸? 쿠키, 케이크도 뭐 당연히. 그래서 그리고 아이스크림에도 밀가루 들어가고 생각보다 우리가 뭐 섭취하는 음식이 밀가루가 진짜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나는 빵 러버야.
빵지술래, 빵성지술래 다니고 이러시는 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그 밀가루가 너무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 태아나 엄마가 불필요한 살만 찌고 건강에 좋게 이렇게 되는 거는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밀가루를 나는 진짜 거의 안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게 많이 먹게 되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나는 국수나 파스타 그렇게 많이 안 먹어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먹는 경우 꽤 있어요. 그래서 국수나 파스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한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매일 아침 빵을 먹거나 막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나는 파운드 케이크 한 조각을 먹지 뭐 이런 식의 습관이 있으신지 아닌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의 그 식습관을. 그래서 내가 얼마나 먹는지 체크해 볼 때 별다른 큰 이벤트가 없는 날로, 생일 뭐 잔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절 이런 거 없는 날로 한 3일 정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는 걸 쫙 적어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걸 이만큼 먹고 있고 이런 걸 이만큼 안 먹고 있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고, 그거를 적을 때 꼭 물 드시는 거나 음료수 마시는 것도 같이 적어주시면 수분 섭취가 내가 되게 바르게 되고 있구나, 아니면은 수분 섭취는 거의 안 하고 차나 커피 위주로만 그런 음료수 위주로 수분 섭취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보여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밀가루 말고 너무 달콤한 거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고, 사실 밀가루도 몸에 들어가면 당분이 되기 때문에 약간 연관이 돼서 당분이 안 좋은 너무 많은 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미 충분한 당분을 섭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단 거 많이 드시지 마시고, 디저트 카페 너무 가고 싶으면 가서 조금씩만 드세요. 맛만 봐요. 옛날 공주님들처럼 조금씩, 너무 많이 막 배부르게 막 과하게 드시지 마시고, 아니면 그냥 이벤트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서 드시고요. 그리고 견과류 많이 먹으면 좋다는 얘기 들으셨죠? 견과류 많이 먹으면 좋다고들 하시는데 그게 이제 몸에 좋을 수밖에 없는, 몸에 좋은 지방이랑 이런 게 들어있으니까 그런 건데, 사실 진짜 좋은 견과류 먹으려면 국내산 견과류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내산 호두, 잣 이런 거는 구하기도 쉽지 않고, 뭐 잣은 그래도 비교적 구하기 쉬운데 국내산 호두는 진짜 그 하나로마트 같은 데 가서 나올 때 시즌에 잠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기가 쉽지 않아요, 좋은 견과류를. 농약 범벅된, 약간 어떻게 가공된지 잘 투명하지 않은 되게 싼 이만큼 들어있는 외국 견과류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그렇게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산 견과류를 드시고요. 그리고 나는 견과류 너무 싫어하는데 하면서 못 드시겠는 분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안 먹어도 돼요. 견과류 말고 다른 걸로 좋은 거 섭취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식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별게 없죠. 똑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식생활이랑 똑같은데 밀가루랑 설탕 줄이고, 그리고 가공식품, 밖에서 나가 사 먹는 거, 이런 거 좀 줄이고, 집에서 먹는 된장국에 반찬 몇 개 이렇게 놓고 먹는 집밥. 사실 그게 임산부한테는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제일 어렵죠. 챙겨 먹기가. 그렇게 챙겨 먹는다는 거는 매일매일 꾸준히 집에서 반찬을 조금씩 새롭게 해야 되고, 때에 맞춰서 밥을 계속 해야 되고, 쉽지 않다는 거는 아는데, 계속 보아오고, 임산부분들을 계속 보아오고, 저는 또 아이들도 키우고 이러니까, 무조건 그 밥이 사실 사람 건강에는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밥상을 추구를 하시는 거죠. 약간 추구를 하시고, 어쩔 수 없을 때는 간편식을 먹되 최대한 조금 그래도 집에서 만든 집밥이랑 비슷한 간편식을 드시고, 내가 너무 자주 바쁘다는 이유로 너무 자주 가공식품을 먹는다 그러면은 차라리 가공식품 말고 조리를 굉장히 간단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복잡한 조리 과정이 거치지 않아도 반찬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냥 오이 잘라서 넣고 반찬으로, 생식이랑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그냥 야채를 가볍게 손질해서 그걸 반찬으로 먹는 것도 되게 새롭고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과일 얘기해 드릴게요. 과일을 많이 먹으면 건강하잖아요. 그쵸? 비타민도 많고 좋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죠? 과일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임산부는 과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과일은 달콤하죠. 그죠? 과일 너무 달콤해서 그 안에 당분이 너무 많아요.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에 나오는 과일들은 지나치게 당도가 높아요. 당도가 계속 높게 교배 이렇게 종을 만들거나, 혹은 심지어 그 당을 주입해서 만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달아서
그 당분이 오히려 약간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딸기철에 딸기 한 팩, 두 팩 이렇게 끌어안고 다 드시는 거라든지, 수박철에 수박 반 통 화채해서 막 우와 이러고 다 드시는 거라든지, 그 철별로 조심해야 될 그 과일의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귤도 한광줄이 옆에 놓고 이렇게 오물락 오물락 까먹다 보면 계속 까먹잖아요. 그렇게 계속 하는 거, 이런 거는 자제하셔야 돼요. 과일도 자제하셔야 되고, 왜 옛날에 우리 하늘길이 자유로울 때 동남아 같은 데 여행 가면 동남아 과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달지 않아요. 그냥 약간 맹맹한 그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소금 찍어 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과일이 그게 진짜 과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도에 그 집중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큰 그런 식으로 뭔가 생각을 해보셔서 너무 단 과일 드시지 않게 자제를 하시고, 손을 쫙 펼쳐보세요. 내 손을 쫙 펼쳐서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접시에 채울 수 있는 만큼 채우게 해드릴게요. 이만큼 채워진 이상의 과일은 드시지 않는 걸로. 하루에 이만큼. 여기 이만한 접시에 딱 채울 수 있는 그 정도 양을 기준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외에는 기분 좋게 드시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고, 아침, 점심, 저녁 규칙적으로 드시고, 규칙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규칙적으로 드시고, 그거 외에는 사실 임산부여서 안 돼요, 임산부니까 돼요, 이런 거는 크게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본적인 식생활을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제가 또 약간 특이한 이런 음식은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밌는 거 있으면 또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임산부 식생활 얘기를 드렸습니다. 너무 달게 드시지 않는 거, 그다음에 밀가루 줄이시는 거, 국수, 파스타는 횟수 체크해 보시는 거 한번 지금 집에서 바로 해보세요. 나중에 또 만나요.